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재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습생 교육할 때 했던 자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자기 이해라는 제목으로 실습 선생님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입니다. 네, 잠깐 보시죠. 실습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제 어,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네,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든 자기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는 누구입니다.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사회복지사 뭐 전재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조직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자신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교육 자료에 좀 처음 서두 부분에 좀 넣었었고요. 분명히 저를 표현하는 수많은 정보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사회복지사 전지일이라는 거죠. 제가 25살 뭐 이때부터 어떤 조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소개 수식어는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일 하시네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호주에 연수를 갔을 때도, 그때도 이제 가장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저를 부르더니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예, 소셜 워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굿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단지 좋은 일 하는 거 분명히 맞긴 한데 그렇게만 이야기한 게 조금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그다음 질문에 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뭐 나는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합니다. 라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단지 이렇게만 소개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정의들을 이제 살펴보면, 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사전적 정의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냥 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선서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전문지에 보면 전문을 보면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재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실습 선생님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을 함께 읽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 진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자기 이해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강의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지, 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요. 비전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눕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돈 많이 벌고 싶다. 사회복지사 되어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치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죠.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궁극적인 어떤
비전이나 가치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로 이 챕터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꿈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제도, 복지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누군가가 외쳤고 누군가가 그 일들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들. 즉, 뭐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능하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어떤 신념,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이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마라톤 연습을 이제 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계점이 있어서 몇 번이고 뛰었을 때 그 한계점을 다다랐을 때 뭔가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멈추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 갈등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이 한계점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봤을 때의 모습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선다라는 거. 그냥 한계점이 있지만 그걸 지나친대요. 그걸 지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 김현수 소설가가 이제 일단은 꾸준한 연습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한계점, 임계치, 한계점 이런 것들을 다다랐을 때 그것들을 계속 넘는 것들, 그냥 넘어서면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라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공감을 나누고요.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을 뭐 지식, 기술, 태도라고 이제 세 가지 봤을 때 정말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완벽하게 갖고 있으면 진짜 사회복지사인가라는 것들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지식에 대해서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명시적 암묵적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다큐프라임 영상 이런 것들을 함께 링크를 걸어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이제 라켓을 서브를 넣는 어떤 방법들 속에서 처음에 손목을 이제 비틀지 마라, 손목을 꺾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정석처럼 배우는데 그 세계 랭커들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을 고속 촬영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대부분 서브할 때 꺾는다는 거죠. 손목을 약간씩 꺾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 지식으로는 꺾지 말라고 배우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한 어떤 그 지식은 손목을 꺾는 거죠. 그래야지 뭐 좋은 서브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속 촬영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는 그런 지식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도 그런 지식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술은 이론을 실천으로 이제 어떤 전환하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이론은 현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론도 그 현실들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값어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론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이론을 최대한 실천을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 이게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거 역시 암묵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태도다. 태도는 윤리와 가치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이제 살펴보자라고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또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서 좀 어린아이 같은 어떤 현재의 모습에서 어른의 어떤 모습으로 성장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현재 내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습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끝난 다음에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 속에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뭐 신념, 철학 이런 부분들을 내재화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습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실습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가정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것들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 이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맞나? 나는 사회복지사가 맞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직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눕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나와 있는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뭐 결국은 제가 얘기 몇 번 했던 것들처럼 조직 문화라는 게 어떤 리더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조직에 속해서 하는 행동, 어떤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어울러져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깊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로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지향하는 것이 나와 100% 맞는가? 또 삶에서 사회복지로 살아가기. 나는 일할 때만 사회복지사인가? 딜레마 극복하기, 소진 예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미시적인 어떤 실천들, 그리고 그 실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시적인 정책, 국가 정책이라던가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지식의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실습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찰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언행, 이런 것들이 정말 맞는가 아니면 바람직한가 옳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성찰하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또 성찰하자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과 또 지금의 모습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서 실습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의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들을 실습 오리엔테이션 과정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PPT 자료를 가지고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실습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미래 어떤 꿈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 선생님들한테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교육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그 속에서 사회복지사를 경험하고 또 고민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정말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덧붙여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만 좀 한정하지 말고 좀 좋은 선배들을 찾아서 만나라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실습 선생님들과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짧게 뭐 빠르게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제가 실제로 실습 교육할 때 어떤 느낌들이 뭐 살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재일이었습니다.